안녕하십니까. 9-2강 이번 강좌에서는 제가 저번 시간 보여드린 차선 인식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 차선 인식 코드를 제가 실행시키고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선 인식 코드는 수많은 차선 인식 방법 중 하나로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이 방법 외에도 추가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정규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닌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대회에 맞추어 설명드리는 내용이기에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았던 코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코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버드 아이 뷰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어라운드 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원본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본 영상을 보시면은 차선이 지금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약간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점점 멀리 갈수록 중앙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원본 영상 말고 어라운드 뷰처럼 차량의 위에서 아래를 보는 형태로 차선을 위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보는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은 공률 계산이나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그것을 바로 버드 아이 뷰라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한 차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은 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 보정을 진행할 때 사진을 왜곡시키고 이 부분을 왜곡시키고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캔을 할 때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스캔할 때 A4 용지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이 가로 부분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차선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형태로 차선을 포함하는 사다리꼴을 그리고 이를 왜곡시켜서 사각형의 형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원본 영상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현재 차량이 이동 중인 이 차선을 인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잡아야 하는 이 사다리꼴은 바로 이 차선 부분, 이 차선을 포함하는 사다리꼴이겠죠. 이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고 딱 이 부분만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다리꼴의 4점을 잡아서 왜곡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4개의 지점이 각각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에 사용했던 coord.py, coordination py를 사용해서 사다리꼴의 지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의 점을 이런 식으로 찍어서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밑에 보시면은 터미널 창에 좌표가 반환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반환된 좌표를 가지고 초안으로 버드 아이 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드 아이 뷰 .py 이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버드 아이 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반환된 좌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마우스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드 아이 뷰를 실제로 비교를 해주면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더 보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좌표를 찍었지만 제가 보정까지 들어간 부분까지 해서 그 좌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코드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definition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일단 이 birdieview.py에서는 birdieview 변환시켜주는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wrap image, warp image 함수는 입력 이미지와 소스 좌표를 받아서 이미지를 왜곡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제가 작성을 했고요. 한 줄 한 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idth 그리고 height 바로 폭과 높이인데요.
이 출력하는 이미지를 어떤 폭, 어떤 높이로 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들, 이 부분은 이제 출력 이미지의 좌표들을 설정합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파일이 이 부분인데요. 이게 800, 이 세로 부분이 6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들, 이 끝점은 당연히 0,0 그리고 799,0, 799,599 그리고 0,599 이렇게 좌상단부터 좌하단, 우하단까지 좌표를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인데, 여러분들이 수정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width랑 height를 미리 지정을 해놨고요. 밑에다가 800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변수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0부터 799까지 총 800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맞는 숫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변환 행렬 계산, 이 부분이 최종적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장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warp perspective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왜곡 변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본 이미지의 원근 변환 행렬을 입력받고 가로와 세로 길이, 즉 출력되는 화면 크기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원근 변환을 진행하는데요. 이 함수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노션에 추가 코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로 넣어둔 파일이고,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부분이기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perspective transform 이 함수를 이제 통해서 변환 행렬을 계산을 하고 warp perspective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버드 아이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et perspective transform 함수에서는 src 포인트, 즉 저희가 왜곡시킬 포인트랑 그거를 왜곡시켜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좌표들을 옮길 건지 이 src 포인트에서 dst 포인트로 펼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warp 이미지는 이제 warp perspective는 원본 이미지의 이 변환 행렬을 가지고 이 width, height 제가 지정한 그 폭에 맞게끔 펼쳐주는 그런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펼쳐진 버드 아이뷰를 입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rc 포인트는 저희가 클릭한 좌표들, 아까 저희가 왜곡을 시키고 싶은 그 4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까지 총 4가지의 점을 작성을 해두었고요. 그 밑에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영상 캡처하고 영상 저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추가로 제가 넣어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무한루프 들어갈 거고요. 이 프레임 크기 반으로 줄인 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프레임 크기를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 프레임을 버드 아이뷰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warp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장하는 것은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용해서 저장을 진행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birdeyeview.avi 라는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넣어둔 이유는 저희가 버드아이뷰에서도 ROI나 그런 거 잡을 때도 코디네이션을 쓰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밑에도 하나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AVI 파일을 넣으면은 저희가 훨씬 더 버드아이뷰를 잡을 때 찍기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버드아이뷰를 바탕으로 차선 인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저번에 진행했었던 거는 캐니 엣지 그리고 허프 변환 P, 확률적 허프 변환을 통해서 직선 검출을 통해 차선을 잡아내는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버드 아이뷰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실행시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버드 아이뷰에서 이렇게 최종적인 리졸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시면은 저희가 ROI를 잡을 때 훨씬 편리하게 되겠죠. 이제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코드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된 부분은 맨 위에 warp 이미지, 왜곡시키는 함수, 저희가 설명드렸던 birdeyeview.py 나오는 warp 이미지에 대한 함수가 추가가 되었고요. 프로세스 부분에서 쭉 밑에 내려보시면은 허프라인P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허프라인P가 적용되는 게 이 이미지가 바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warp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는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허프 변환을 했던 것을 버드아이뷰를 가지고 허프 변환을 하는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버드아이뷰를 통해서 허프 변환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직선만으로 허프 변환을 검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함수들을 추가하였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허프 변환이 아닌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함수들, 버드아이뷰를 변환하기 위한 워프 이미지, 일단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드가 바로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잡은 부분인데요. 이런 형태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차선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곡률 계산이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이 슬라이딩 윈도우 하나하나를 잡기 때문에 훨씬 더 곡선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함수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들을 다 적어주고, 저희가 여기서 총 7가지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배웠던 내용들, 첫 번째로 warp image, warp image는 방금 버드아이뷰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region of interest, 바로 ROI 부분이고요. draw lines는 라인을 그려주는 그냥 함수를 추가로 넣어놨고, draw ROI는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ROI를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둔 함수입니다. 그리고 filter color는 HSV 색공간을 이용해서 노란색과 흰색 차선 2개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랑 프로세스 부분이 약간 변경이 되는데요. 프로세스 부분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 부분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허프 변환을 사용한 것이 아닌, 이번에는 완전히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것을 그려 진행을 하였습니다.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 지금 차선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중앙에 가게 맞추어서 최대한 허브 변화 없이 곡률까지, 곡선까지 검출하기 편리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제가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설명드린다 하였으니까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것은 바로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예전 3강에서 설명드린 대로 얼마나 픽셀이 활성화가 되었는지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캐니 엣지를 사용했었죠. 캐니 엣지를 사용해서 이진화된 모습을 보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캐니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이긴 한데 캐니를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진화된 이미지입니다. 이진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캐니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진화된 이미지인데요. 완전 검은색 0과 흰색 1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이제 각 x축에 대해서 x가 이제 0부터 쭉 있겠죠. 그 x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픽셀들이 활성화되었는지, 얼마나 1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픽셀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이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out image, numpy d스택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적층을 한다, 이제 깊이를 쌓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진화된 이미지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컬러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3채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컬러는 3채널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3층으로 쌓아서 컬러 형태로 만들고 밝기는 250으로 최대 밝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히스토그램을 계산을 하였고요. 그 다음 부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스토그램을 그렸으면은 이제 히스토그램에서 최대값의 위치를 찾을 겁니다. 각 히스토그램의 중간 지점을 계산해서 정수로 변환해 준 다음 numpy argmax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가지는 부분을 반환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x 좌표, 가장 활성화된 x 좌표를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numpy argmax를 통해서 최대값을 가지는 그 좌표를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x 좌표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선인 부분은 당연하게도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는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당연하게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활성화된 부분, 이 흰색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선 부분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최대가 되는 이 x지점, 이 부분에서 x점이 이 부분이라 했을 때 그 부분은 차선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토그램이 최대값을 찾으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대값이 이 중앙에 박혀 있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그걸 감싸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차선인 부분을 탐색하고 이 차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잡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 설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윈도우, 아까 보셨던 슬라이딩 윈도우 있죠? 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 그리고 개수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높이부터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efinition sliding window, 이미지랑 number of windows는 9, margin이라는 것은 이제 x랑 x축에서 서로 그 중앙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50이니까 즉 슬라이딩 윈도우의 가로 길이는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니멈 픽셀, 그 안에 픽셀이 몇 개 이상이어야 슬라이딩 윈도우로 잡을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입력인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이 부분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슬라이딩 윈도우의 이제 높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게 이제 number of windows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미지 쉐이프, 저희가 예전에 이미지 쉐이프를 배웠었죠. 이미지 쉐이프 0은 이미지 쉐이프라는 것에서 첫 번째 출력 인자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높이였습니다. 높이. 예전에 콜앱에서 저희가 height, width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는 여기서 image.shape의 0번째 인자, 즉 높이, height를 사용할 겁니다. 그 높이를 이제 윈도우의 개수, 여기선 9개로 잡았죠? 개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개수를 바탕으로 높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이 전체 높이에서 슬라이딩 윈도우의 개수인 9개를 나눠서 슬라이딩 윈도우 하나당의 높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경해 나가면서 전체를 안 잡을 거면은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 이제 그 다음 부분은 non-zero는 equal image.non-zero. 이 부분은 이미지 배열에서 0이 아닌 모든 요소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즉 검정색이 아닌 모든 요소를 좌표로 출력합니다. 한마디로 뭐 지금 차선 같은 걸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캐니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니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이진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0과 1만 존재하고 0은 검정색이고 즉 차선이 아닌 부분이고 1은 흰색 즉 차선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논제로는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차선인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제로라는 함수는 이 두 가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논제로 0 이 부분은 바로 y좌표 그 논제로의 y좌표를 의미하고 그래서 제가 논제로 y라고 써놨죠 배열로. 그리고 논제로 1은 x좌표겠죠. 그래서 논제로 x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커런트. 이 베이스라는 것은 커런트는 베이스를 썼는데 이 베이스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값의 x좌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또 커런트라는 변수에 넣은 건데요. 현재 윈도우의 x좌표를 중심을 지금 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x좌표의 중심, 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중심을 베이스로 설정을 한다. 즉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x값의 좌표로 설정한다. 한마디로 차선이 확실한 부분을 중앙으로 설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다가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줬는데요. 보시면 행렬 안에 아무것도 없죠. 빈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차선 픽셀을 찾을 수 있게끔 해서 채워주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윈도우를 설정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포먼을 이용해서 저희가 윈도우의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이제 9개의 윈도우를 가지고 포먼으로 1부터 9까지 진행을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의 y값의 최소값, 윈도우의 y좌표의 최대값, 윈도우의 x좌표의 최대값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사각형의 4요소를 모두 다 잡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원래는 4개의 좌표가 필요한데 여기는 직사각형이 확실하고 평행을 하기 때문에 각 x축과 y축에 평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y의 로우 좌표, y의 하이 좌표, x의 로우, x 하이 이렇게 4가지 좌표를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윈도우 y의 최저 좌표 이 부분은요. 이제 전체 높이 저희가 전체 높이죠. 이미지.shape에서 0은 전체 높이, 헤이트를 의미합니다. 그 부분에서 윈도우 몇 번째 윈도우인지 이제 포먼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윈도우의 개수만큼 예를 들어서 윈도우 1개 높이를 뺐을 때이고 윈도우 번호에 따라 9번째 윈도우는 최하단 9번째 윈도우는 이렇게 최하단에 존재하도록 식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산수 과정이고 이제 저희가 파이썬을 사용을 하면서 산수 계산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간단한 산수 부분은 이렇게 표현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좌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현재 이 중심, 커런트가 베이스였죠. 이 중심을 기준으로 마진 저희가 중심으로부터의 끝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마진을 더하고 빼고 최소값은 뺀 거, 당연히 최대값은 더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좌표를 잡아냅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사각형을 그려야겠죠. 저희가 슬라이딩 윈도우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에다가 x로 y로 이렇게 좌표들을 잡아서 초록색으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슬라이딩 윈도우를 어디에 그릴 거냐? 바로 이제 커런트 부분, 베이스 부분에 그려야 되는데 그 조건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차선 조건을. 이제 빈 배열의 차선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추가해 주냐? 논제로인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좌표들 중에서 논제로, 즉 차선이 있는 부분, 논제로가 제가 차선이 있는 부분이라 했었죠. 그 차선이 있는 부분이 최소 y좌표보다 크고 최대 y좌표보다 작고 x에서는 최대 x보다 크고 최저 x보다 크고 최대 x보다 작아야 그 사이에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에 논제로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 경우만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저희가 엔드 함수를 사용해서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켜 줄 때 이제 good indis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하여라, 그 배열을 저장을 하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lane indis
저희가 빈 배열이었죠. 빈 배열에다가 이 good inds의 배열을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어펜드를 통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임계값으로 판단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픽셀 개수가 막 하나, 두 개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약간 차선이 아닌데도 잡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나 이물질들이 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니멈 픽셀을 조정을 해줬습니다. 최저 50개 이상의 픽셀이 지정이 되었을 때 그때 차선으로 인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X좌표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요. 커런트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포문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선은 전부 다 합친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선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라인까지 그려서 최종적으로는 패턴에는 이제 출력하는 값들은 세 가지. x 한마디로 차선의 x좌표, 차선의 x좌표고, 그리고 y 차선의 y좌표, 그리고 out image 이거는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의미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가 들어간 그 슬라이딩 윈도우 직사각형까지 그려진 영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에서 출력을 하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x, y, out image of white, 오렌지 저희가 차선을 HSV로 두 개로 나눴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는 out image 두 개를 다 합친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출력하는 이미지가 슬라이드 윈도우까지 출력을 하게 돼서 이런 형상을 띄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슬라이딩 윈도우까지 진행을 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지고 원본 영상에 입히는 것도 추가로 제가 코드를 만들어 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보시면은 warp 이미지가 있었는데 unwarp 이미지가 있죠. 한마디로 반대로 역산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좌표들을 가지고 왜곡을 시켰다면 그걸 반대로 왜곡시켜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 슬라이딩 윈도우가 왜곡되어서 보이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두었고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원본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오픈CV 전 과정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아마 이 마지막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한꺼번에 복잡한 차선인식 코드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허프면허까지 이해되셨으면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함수를 쭉 읽어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션에다가 함수 정리를 하나하나 다 해두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 과정을 다뤘고, 이 마지막 코드에서 저희가 한 주 동안 공부한 모든 함수가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차 추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함수가 거의 100개 이상이 써였어요. 100개 이상이. 100개 넘게 내장 함수들을 썼는데,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합해서 뭐 자율주행 대회나 다른 대회나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을 내장 함수들을 잘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택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해주시면은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파일이 없을 거예요. ranedetect+.py.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캐니를 사용해서 윤곽을 검출했었는데 윤곽까지 검출해버렸죠. 근데 윤곽 검출 없이 사실상 히스토그램 그렸기 때문에 윤곽 검출을 해서 호프 변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진화돼서 차선만 잘 이진화가 되면은 오히려 두껍게 차선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점선이 들어가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바이너리제이션 이진화를 해서 진행했을 때 슬라이딩 윈도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곽이 아닌 이진화만을 가지고 임계값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는 이제 이 파이널이나 슬라이딩 이 두 가지 파일을 가지고 캐니 부분을 없애고 나는 이진화만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라즈베리파이 바탕으로 차선 인식을 진행하는 경우, 오픈CV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한 라즈베리파이는 아무래도 싱글보드 컴퓨터이기 때문에 연산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적은 연산량을 바탕으로 코드를 최적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확실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괜히 엣지 사용 안 하고 거부 변환 사용 안 하고 오직 이진화만을 이용해서 차선 인식을 하는 그런 약간의 필요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차선 인식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draw lines 말고 뭐 draw ROI 이런 부분들 다 필요 없죠. 그런 부분들도 없애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곡률 계산하는 거는 수식, 제가 좌표 값들을 다 반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좌표 값들을 반환해서 그걸 수식으로 이제 뭐 곡률을 계산하거나 그런 프로세스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드백들은 뭐 팀 미팅에서 자율주행 대회 팀 미팅에서도 진행할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이제 저랑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해도 되고 원격으로 진행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픈CV 강좌는 모두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자율주행 모형차량 경진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트랙이 아마 8월 중으로 이제 설치가 될 건데요. 8월에 트랙을 직접 이렇게 올라가서 따라가면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쭉 한번 촬영한 다음에 바탕으로 차선 인식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오픈CV 강좌를 모두 마치고 아마 8월 11일쯤에 이제 AI 강좌가 업로드 예정이었는데 이때 맞춰서 AI 강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CV 강좌를 맡은 김태형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